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순간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어릴 적 우리 마을에는 낮고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무수한 소문을 만들었다. 어떤 이는 그곳이 귀신이 들린 집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저주받은 집이라 불렀다. 나와 내 친구들은 그 집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밤 우리는 집에 모여 공포 영화를 보고 있었다. 무더운 날씨와 오싹한 영화의 조합은 우리가 집 밖을 나가 모험을 떠날 용기를 불어넣었다. 자연스레 목표는 그 낡은 폐가로 정해졌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말았길 그 집에 들어가서 10분만 버티면 전설 속의 귀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다. 우리는 조금 겁이 나면서도 동시에 스릴을 띨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다. 밤하늘엔 몽환적인 구름이 떠 있었고 우리는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나아갔다. 마을을 빠져나와 불길한 분위기, 숲길을 지나는 동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목재 울타리가 부서진 그 집 앞에 도착했다. 폐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창문은 오래전부터 깨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릴 정도로 낡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울림을 남기며 두은 내부로 사라졌다. 집안은 쓸쓸하고 낯설었다. 먼지 쌓인 가구들은 오랜 세월 이곳에 사람이 없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우선 1층을 돌아보기로 했다. 서재처럼 보이는 방에 들어갔을 때 낡은 책장에 정렬된 책들 사이로 조금 특별한 책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건 분홍색 표지가 바른 다이어리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그 다이어리를 펼쳐보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다이어리 속에는 쓸쓸한 문구들이 가득했다. 나는 오늘도 혼자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나를 두려워한다. 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그들이 나를 볼까? 라는 의문이 쓰여 있었는데 그 문구는 마치 우리를 바라보며 쓰여진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놀라움과 불안함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도망쳤겠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무 계단은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 삐걱거렸고 위층의 복도는 신비스러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방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밀자 그곳에는 오래된 오르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기묘한 건 오르골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우리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친구 하나가 다가가 오르골을 멈추려고 했다. 그 순간 방 한 구석에서 서늘한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을 때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아야 할 그 무언가를 보았다. 그건 검은 실루엣의 형상이었고 뚫어지게 우리를 바라보며 손짓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 같았고 친구들 모두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숨을 고르기에 바빴다. 집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그날 밤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우리의 기억 깊숙이 남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우리는 그 사건 이후로 폐가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지만 가끔씩 꿈속에서는 그 검은 실루엣이 우리를 찾아와 말을 걸곤 했다. 설마 했던 전설이 실은 사실이었을까? 그날 밤의 경험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 폐가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 우리를 유혹하는 신비하고 두려운 장소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공포 게시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나의 오래된 아파트 404호였다. 호기심이 생겨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겪었던 이상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도심에서 꽤 떨어진 오래된 건물이었다. 처음 이사를 결정했을 때는 저렴한 월세와 넓은 공간이 마음에 들어 별 의심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한다.
평소 저녁 늦게 퇴근하는 글쓴이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피곤해 지쳐 곧장 잠을 청하곤 했다. 하지만 이사를 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깊이 잠들어 있던 글쓴이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탁탁탁 하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누가 이 시간에 복도를 돌아다니나 싶어 출입문으로 다가갔다.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일아니겠지 싶어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그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다. 점점 그 소리는 더 뚜렷해졌고 이제는 누군가 문 앞에서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겁에 질린 글쓴이는 복도 쪽 방문에 작은 CCTV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설치 후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어김없이 탁탁탁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던 시간까지 잠을 참고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CCTV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흐릿하게 움직이는 인간의 형체가 비쳤다. 가까이 다가오더니 글쓴이의 문 앞에서 멈추고 몇 초간 서 있었다. 그리고는 화면에서 사라져버렸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반복되는 기이한 현상 앞에서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은 며칠간 아파트 주변을 순찰했지만 문제의 인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아파트에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404호에서는 누군가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후로 그 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이야기였다. 관리인은 이 소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였지만 글쓴이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점점 더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글쓴이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깨어났다. 익숙한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워진 듯했다. 소리가 점점 커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무심코 CCTV 화면을 켰을 때 화면 속 형체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글쓴이를 향해 웃고 있었다. 놀란 글쓴이는 곧바로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아파트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때때로 인터넷에서 404호와 관련된 후속글이나 이야기를 보곤 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 글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로도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 나는 고요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비치는 흐릿한 빛 외에는 방 안을 채우는 다른 조명은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고 창문은 바람 소리를 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괴담 게시판이라고 불리는 곳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곳을 찾아갔다. 스크롤을 내리며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지나치던 중 한 가지 이야기가 내 시선을 끌었다. 제목은 미상의 방문자였다. 클릭하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그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어느 외딴 마을에 사는 한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와는 거의 단절된 곳이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밤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수군거렸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족의 막내딸인 진아는 잠에서 깨어났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휘감았고 문득 방 안에 낯선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다.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니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은 문 앞에 서서 천천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두드림은 일정했고 결코 성급하지 않았다. 진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갔다. 문 밖에서는 계속해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알아들을 수 없는 희미한 속삭임도 함께였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문을 열어 그 정체를 확인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리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빠르게 흩어지는 안개만이 그녀의 발 아래에 깔려 있었다. 진아는 문을 닫고 뒤돌아섰는데 등 뒤에서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빠르게 뒤돌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겁에 질려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모님께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단지 꿈이라고 웃어 넘겼다. 진아의 오빠 민수 역시 그녀를 놀리기 바빴다. 실망한 진아는 그것이 단지 악몽이기를 바라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진아의 가족들 역시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저 환상이라고만 여겼던 노크 소리가 집 곳곳에서 들려왔고 사라지는 물건들, 예고 없이 꺼지는 불빛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퍼뜨렸다. 그날 밤 민수 역시 잠에서 깼다. 그의 창문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창문을 열어 확인하자 그림자는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창문을 닫고 돌아서자마자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얼굴이 없는 한 남자가 침대 끝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얼굴이 없는 남자는 마치 민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민수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씻을 새도 없이 침대에서 뛰쳐나와 부모님 방으로 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결국 가족들이 깨어났고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이후로 가족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신들이 오랫동안 무시해온 이야기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도 그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돌았다. 집안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소리, 밤마다 사람들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야기. 이제 나는 스크린을 응시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문득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지만 등 뒤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나는 급히 컴퓨터를 끄고 방에 불을 켜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감정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